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어느덧 또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9월 30일 금요일이고요. 건강 고민을 상담하기 위해서 또 스타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네. 행복진료실 오늘 있는 날입니다. 네, 건강 궁금증 해결해보기 이전에 오늘 날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상암 DDMC 앞에 나와 있는 박소연입니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이번 한 주는 가을 늦더위가 계속되면서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부쩍 쌀쌀해진다고 하니까요. 이제는 여름 옷을 정리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조금씩 붉게 나무들이 물들어가고 있던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이어서 주말까지 날씨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어제 설악산에는 공식적으로 첫 단풍이 시작됐고요. 곳곳으로 코스모스도 활짝 펴 있습니다. 집에만 있기 너무 아쉬운 시기인데요. 이번 주말까지는 큰 일교차에만 유의하시면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오늘 오전까지는 짙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이천과 천안, 논산 등은 100m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고요. 서해안에 있는 교량은 운전 중에 갑자기 짙은 안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감속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이 지나면 안개는 서서히 걷히겠고요. 오후가 되면 전국에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안개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수도권과 충남은 종일, 전북은 밤에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서울은 15.2도, 대전은 13.6도, 부산은 18.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텐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 강릉은 30도, 광주와 대구는 29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은 맑은 하늘이 이어지다가 일요일 오후부터는 점차 흐려질 텐데요. 개천절인 월요일에는 중부와 전북을 시작으로 다가오는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가와 함께 훈훈한 아침을 열어드릴 훈쌤 전세훈입니다. 오늘은 습탑 파당구사사나라는 자세를 배워볼 건데요. 허벅지 안쪽 내전근을 이완시켜주고 옆구리, 겨드랑이까지의 지방을 태워주는 강한 자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자세는 누워서 시작합니다. 왼쪽 손으로 허벅지 위를 지그시 눌러주고요. 오른쪽 3개의 손가락, 중지, 검지, 엄지로 오른쪽 엄지 발가락을 잡습니다. 내쉬는 숨에 맞춰서 발을 오른쪽 바깥쪽 방향으로 열어줄게요. 자세의 시선은 왼쪽 지평선입니다. 몇 번의 호흡이 끝나면 발을 중심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시켜주고요. 내쉬는 숨에 손과 발을 풀어 누운 자세로 돌아옵니다. 반대쪽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왼쪽 3개의 손가락으로 엄지 발가락을 잡습니다. 몸이 뻣뻣해서 발가락을 잡기 어렵다면 수건 또는 끈을 사용해서 더 길게 잡아줍니다. 내쉬는 숨에 발을 바깥쪽, 왼쪽 방향으로 열어줄게요. 자, 자세를 취할 때 왼발을 바닥에 붙이기 위해서 오른쪽 엉덩이가 뜨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오른손으로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주어서 두 엉덩이가 전부 바닥에 닿는 기준에서만 이완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호흡이 끝나면 마시는 숨에 맞춰서 왼발을 중심으로 보내주고 내쉬는 숨에 손과 발을 풀어 누운 자세로 돌아옵니다. 오늘의 자세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마스테.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초고령 사회 대한민국 고령자 노후 준비는입니다.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뒤에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예정인데요.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01만 8천 명으로 사상 첫 9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령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해서요. 2025년에는 20.6%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35년에는 30.1%,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에 따라서 이 고령 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이 함께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이 고령 인구를 의미하는 노년 부양비가 2022년에는 24.6명이고요. 2035년에는 48.6명, 2050년에는 무려 78.6명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알고 또 생각하고 있지만 무언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등에 대한 고민도 느끼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고령 인구의 노후 준비, 그 현황은 어느 정도 돼요? 네, 지난해 기준으로요. 내가 노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라고 답한 비율은 56.7%,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답변한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43.3%로 집계가 됐습니다. 물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더 높기는 하지만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의 비중도 절반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은퇴 연령층인 66세 이상 분들의 상대적 빈곤율이 40.4%로 OECD 가입국 중 높은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자의 이 공적연금 수급률은 매년 증가해서요. 2021년 전체 고령자의 55% 정도가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퇴 후 빈곤율이 생각보다 높죠. 그래서 은퇴 후에도 일하려는 노력들은 많이들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통계로도 분명히 나오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이 65세에서 79세 사이에 해당하는 이 고령 인구 중에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54.7%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10년 전보다 12%포인트 상승한 수치인데요. 고령에도 왜 일을 계속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그 이유를 물었더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생활비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 경제적인 답변이 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고용률은 여전히 30%에 머물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일을 하려는 이유의 반 이상이 생활비 때문이다. 아무래도 생활비가 계속 부담이 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 일을 하고 있어도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고용 불안감을 느끼는 고령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역시나 이 수치상으로도 분명히 확인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이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이 고령자 중에 약 44.9%가 고용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세에서 69세 사이에는 50.4%, 70세에서 79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42.3%, 이 80세 이상은 29.6%가 고용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 이제는 닥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부터 하다가는 이게 뭐 아무 대책 없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적극적인 대책이 꼭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고 이해람 중사 추행한 이 장중사 7년 확정입니다. 지난해 보험이 상관의 성폭력과 또 2차 가해를 호소하다 목숨을 끊은 이 고 이해람 중사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데 어제 이 고 이해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공군 중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제20 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장 중사는 후임인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범행 뒤에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면서 협박한 혐의까지도 받았습니다. 당시 이 이해람 중사가 남긴 메모에는요, 장 중사와 마주칠까 봐 두렵고 연락이 오지 않길 원한다라는 내용까지 담겨 있어서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을 굉장히
느낀 부분까지 다 확인이 됐는데요.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1심과 2심 선고 형량이 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이 장중사에 대해서 징역 9년을 선고를 했는데요. 당시 양형 이유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군인으로서 전우애를 가지고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할 구성원을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넘어서 군 기강과 전투력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 특가법상의 보복 협박 혐의는 사과의 의미를 강조해서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이중사가 생전에 이 장 씨에 대한 극단적인 선택을 우려하는 모습도 발견되지 않았다라면서 자살 협박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징역 9년형을 선고했는데요. 2심 재판부에서는 형이 좀 감경이 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이 상급자들에게 피고인의 범행을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레 범행을 은폐하라든지 합의를 종용받는 등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라면서 이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장중사의 책임만으로 물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따라서 이 보복 협박 부분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징역 7년형으로 이제 감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중사가 징역 7년형이 너무 무거워서 양형이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제기한 상고심에서는요.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사용 또는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라면서 이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네, 고 이해람 중사 가족분들은 이번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다음에요. 이 이중사의 어머니는 법이 우리 아이, 이 피해자에게만 너무 차가웠다라면서 가해자에게는 너무 따뜻했다라는 표현을 하셨고요. 남은 사건에 대해서 이 재판부는 너무 차갑지 않게 고통을 공감하면서 법의 잣대로 진실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결이 끝나고도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경우, 그렇게 호소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네. 글쎄 그 말이 와닿네요. 법은 우리 아이에게, 피해자에게 너무 차가웠다. 예.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요. 여중생 납치 미수남 결국 구속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이 여중생을 따라가서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어제 이제 구속이 결국 됐는데요. 이 사건은 추석 연휴 직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건 직후 법원에서는 도주 우려가 없다라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 부분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랑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데 언제든지 마주칠 수 있다라는 불안감에 놓인 상황을 법원이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가 됐는데요. 그런데 어제 이제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28일 추행 목적 약취 미수, 또 성폭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또 아청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을 해서 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나를 납치하려던 사람이 나와 같은 아파트에 계속 돌아다닌다. 이건 정말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하고 두려운 일일 텐데요. 그럼 궁금한 게 기각됐던 구속영장이 이번에는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된 건가요? 사실 동일 사안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는 것은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사안이 굉장히 중하거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이 재수사를 해서 여죄를 발견하거나 아니면 그 죄의 형태 자체가 굉장히 지능적이고 고도화되게 발전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재청구하곤 하는데요. 이 사안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장을 발부했던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인멸이 우려되고 또 피해자에 대한 추가 위해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는데요. 경찰은 최근에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통해서 추가 수사를 벌인 끝에 A 씨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는 정황,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야외에서 이 여성 청소년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까지 이 추가 여죄를 발견하면서 영장에 반영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 법원이 이제 첫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서 이제 경찰에서는 보완서를 계속해서 벌였고 여죄가 있을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라고 밝히면서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또 아청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촬영하는 등 그 범죄 자체가 납치 미수까지 계속해서 발전하는 점을 좀 강조해서 구속 사유를 보완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라고 경찰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A 씨가 구속이 됐으니까 이제 피해 학생 그리고 가족들 한숨 돌리게 됐는데 네. 앞선 사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물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대로 하겠지만 법이 피해자들을 좀 보호해주는 쪽으로 좀 제발 좀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낭만 닥터가 찾아가는 닥터가 간다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7년째 무릎 통증에 시달리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분이 사연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유정자 씨는 아픈 무릎 때문에 내리막길을 걷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었지만 또 한편으로 생계 때문에 끝까지 농사일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검사해 보니까 그 상태가 안 좋아서 인공 관절 수술했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수술 후에 유정자 씨 무릎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내의 무릎을 치료해달라는 남편 박금식 씨의 사연으로 강원도 정선군 오지마을에 낭만 닥터와 완능 MC가 출동했습니다.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무릎이 아파가지고는 고생을 하니까 그래도 신청을 했어요. 7년째 아내 유정자 씨를 괴롭히는 무릎 통증. 시간이 갈수록 심해진 무릎 통증 때문에 내리막길을 걷는 것도 버겁습니다. 볼게요. 그래서 주로 이쪽 위주로 관절염이 제일 많은데. 며칠 후 병원에서 유정자 씨의 무릎 상태를 정밀 검사했는데요. 다 이렇게 달아져 버린 거라서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인공관절이에요. 검사 결과 유정자 씨의 왼쪽 무릎 연골이 닳고 염증이 심해 인공관절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걸 넣는 거예요. 수술 결정 후 고혈압 당뇨가 있는 유정자 씨가 성공적인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한 의료진. 모든 준비가 끝나고 최소 침습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했는데요. 그 이유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감염 및 합병증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때문입니다. 네, 수술 잘 됐습니다. 일단 수술이 잘 된 수술들은 이렇게 아주 정렬이 잘 맞고 또 튼튼하고 또 물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자연스럽게 잘 될 수 있는 게 잘 되는 건데 만족스럽게 잘 됐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지체 없이 곧바로 전해야죠. 수술 잘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어떠세요? 견디실만 하세요? 네. 수술 전에 본 사진 기억나죠? 그 무릎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하얀 것이 이제 관절 역할을 할 거예요. 일상생활에는 큰 이상 없을 거예요. 네, 오늘 수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고생했어요.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큰 산을 무사히 넘은 지금 회복을 위해 다시 한 번 더 의지를 다집니다. 수술 후 3일째 유정자 씨의 입원실. 음악 듣기 전에? 나 맨날 음악만 들어. 음악 감상 말고도 빼놓을 수 없는 일과는 남편과의 영상 통화입니다. 그렇지, 나 머리 좀 없애야지. 농사 때문에 병원에서 같이 있을 수 없다는 남편. 네, 여보세요? 네, 식사했어요? 근데 당신이 반찬 해놓고 그 그대로 넣고 잡고. 당신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 밥 안 챙겨 먹으면서 그래. 나 안 보고 싶어? 나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지만 어떡해. 그 수술해가지고 그렇게 고쳐지니까 고마웠지. 더 이상 고마운 일이 어디가 있어. 사랑해. 예, 나도 당신 많이 사랑해요. 네. 많이 많이 사랑해. 네. 그리고 저 밥 굶지 말고 그냥 열심히 내가 그 해놓은 거 챙겨놓고 온 걸로 열심히 해서 자셔. 고마워요 항상.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전해지는 남편의 응원 덕에 힘을 내는 유정자 씨. 수술 3일째지만 보행 보조기만 있으면 걷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째 그녀를 만나기 위해 병원 내 재활치료센터를 찾았습니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는 집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재활치료에 열심히 임하는데요. 한 동작 한 동작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회복 의지를 엿볼 수 있죠. 엉덩이에 있는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이 아플 수 있어서요. 네. 인공관절 수술 3일차부터 기본 근력 강화 운동을 비롯하여 유정자 씨의 상태 맞춤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정장님 수술 7일차시고요. 지금 보행은 가능하신데 관절 가동 범위가 무릎에 130도까지는 덜 나오셔서 무릎 관절 증가시켜 드리는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점차 혼자 보행하는 것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엉덩이에 있는 근육 그리고 대퇴사두근에 있는 근력 강화시켜 드리는 운동 위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수술과 맞춤 재활치료, 거기에 회복하고자 하는 유정자 씨의 의지까지 더해져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데요. 이제 살 것 같아요. 재활치료 후 보행 보조기 없이 옥상 정원 산책에 나선 유정자 씨. 천천히 걷는 걸음걸이가 한결 편안해 보이는데요. 수술 전 무릎 통증 때문에 불안정했던 걸음걸이와는 확실히 비교가 되네요. 편안한 걸음을 오래 유지하려면 인공관절 수술 후 관리는 필수라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닥터의 원포인트 레슨, 인공관절 수술 후 핵심 키워드 활체근. 무릎 인공관절을 하고 나서는 크게 3가지 생각하면 돼요. 제가 활체근이라 그러는데 활체근, 네, 활동 관리, 체중 관리, 근력 강화 이 3가지를 하면 되거든요. 인공관절 후에는 너무 많이 걸으면은 빨리 다질 수가 있고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쓰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막 1시간 이상을 걷는다랄지 막 무거운 거 들고 막 하루 종일 일을 한다랄지 이런 거는 좀 일상생활에서 좀 벗어나면 무리잖아요. 그런 건 자제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일상 활동 중에서도 인공관절 후에 특히 안 좋은 자세가 있어요. 특히 무릎을 많이 구부렸다 폈다 하는 자세. 그러다 보면 거기에 굉장히 압력이 집중이 됩니다. 또 앉았다 냈다를 많이 하게 되면은 빨리 닳아지게 돼요. 그러면 재수술의 원인이 되죠. 체중 관리예요. 체중 관리는 이제 활동을 많이 걷지 말라, 너무 많이 걸으면 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충격이 많이 가니까 그 충격을 줄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력 강화가 상당히 중요해요. 근육이 강해지면은 무릎 관절 자체가 튼튼해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릎에 미치는 그 충격이 근육이 좀 흡수해져요. 그리고 또 근육이 강할수록 이렇게 어떤 외상을 당했을 때 그게 잘 버틸 수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권장하는 것은 수영 같은 걸 통해서 전신 운동도 하고 근력도 기르고 이런 운동. 그다음에 실내 자전거 운동 이런 운동 근력도 기르고 관절 운동도 되고 하는 이게 그런 운동들을 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근력 강화 평생 해나가셔야 돼요. 수술 후 3주간의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유정자 씨. 집으로 돌아간 그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유정자 씨가 좀 수술이 잘 됐는지 이 오지를 또 저희가 또 다시 이렇게 찾아왔네요. 다시 와도 산 좋고 물 좋은 곳이네요. 네, 맞아요. 야, 꽃이 피었네요. 유정장님 잘 계신가 궁금한데 네. 수술도 잘 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회복이 빨랐어요. 그래요? 며칠 안 돼서 보형 보지도. 유정자님! 금식님 안녕하세요. 말걸음을 또 이렇게 하셨네. 아유. 오랜만에 만나는 남편 박금식 씨의 표정이 밝습니다. 와! 수술 전엔 걸을 때마다 앓는 소리가 절로 나왔던 집 앞 내리막길도 편안하게 다니는 유정자 씨. 수술 끝나고 어떻게 좀 괜찮으셨어요, 몸이? 이게 첫째는 통증이 없대. 통증이 잠자다가 통증이 없으니까요. 걸을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이고 통증 잘 때도 통증이 얼마나 있는데요. 걸을 때 아픈 것은 관절면끼리 부딪혀서 아픈데 네. 저녁에 막 쑤시고 아픈 것은 염증이 생겨가지고 무릎이 부을 때 아파요. 그러니까 더 심한 분들이 잘 때 아파요. 돌아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차에서 내려오는데 딱 기분이 딱 좋더라. 인공관절은 내려오는데 이건 수술하면서 그 관절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새 관절로 대체가 되는 거라서 이렇게 최소한 드들 때 아프진 않아요. 예. 그래서 디딜 때 안 아파요. 그래서 그런지 어쩌는지 차에서 이렇게 문 딱 열고 내려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집에서도 올바른 생활 습관과 운동으로 무릎을 관리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조금씩 붓이 빠지면서 네. 운동하시다 보면 서서히 되고. 근데 붓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지. 이제 한 아니 내가 네. 다른 사람 수술한 거하고 네. 저기 했는데 다 보면 다른 사람은 막 이만큼 다른 사람은 이거를요 이만큼 한 15cm 막 이상. 여기서 이만큼 찢었는데 이렇게 조금 저기 하고요 수술하고도 안 아파요. 근데 병원에 가셔서 며칠 동안 계셨어요, 그러면? 3주. 3주 정도? 아니, 그러면 식사나 뭐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식단은 내가 이제 손수. 네. 계란 후라이도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나한테요 전화가 왔어요. 계란 후라이 하려면 어떻게 하냐고. 아이고, 예. 귀찮고 그러니까 되게 적게 먹게 되고. 그러니.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와이프 어디 갔을 때 살 빠지는. 아이고. 누구시죠? 그래. 아이고.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되시죠? 누구죠? 아유 아우님 저 아래 사는. 아, 동네 동생분이시구나. 잘 됐어 잘 되고 네. 태원에서 이렇게 와서 반갑네. 그래 이제 안 아파서 좋겠네. 좋아. 한번 걸어볼까? 응, 언니 한 걸어봐 봐봐. 자. 쭉 걸어봐봐. 그래 눈으로 한번 봐야지. 우와. 오. 야. 이제 달리기 어이. 선수로 나가도 되겠네. 예전에는 허리도 약간 이렇게 예. 와. 언니 진짜 좋아졌네. 와, 반듯하게 걸으시는데? 술한지를 모를 정도에. 응. 진짜 좋아하시네. 공부 고생 끝이다 이제. 자세가 되게 고다지셨어요. 아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분 좋은데 이렇게 동생분까지 오셨으니까 이 남편분께서 노래 한 곡을 네? 그래. 네. 한번 와. 들어보자. 무슨 노래를 부를까? 시작! 청춘을 좋다! 흘렸다오. 아, 잘하십니다. 못다한 그 사람도 계산 같은데 가는 세월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청춘아 잘한다! 내 청춘아 어딜 갔느냐. 그렇지 청춘이 어디로 가버렸을까? 즐겁게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니 어느덧 식사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남편 박금식 씨 표 삼겹살 구이입니다. 아, 이렇게 삼겹살까지 구워주시고 정말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삼겹살이 잘 먹겠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 선생님이나 우리 저 진짜 얼마나 고생들 하셔. 남편 박금식 씨의 마음이 듬뿍 담긴 삼겹살 구이는 맛도 으뜸이었는데요. 아내도 고기쌈에 마음을 담았습니다. 나 병원에 있는 동안에 밥에 드시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이거 쓰다만 아내 유정자 씨의 무릎 치료로 인해 잠시 떨어져 지냈던 부부. 그 기간 동안 서로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었다는데요. 아, 저번에 집안에 들어갔는데 사진이 안 걸렸더라고요. 원장님께서 사진도 찍으시고 기타도 치시고 그래서 낭만 잡혔거든요. 오늘 두 분 사진 한번 찍어주시죠. 노실렉발에서 예쁘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꽃 속에서 예쁘게 좀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길 보니까 네. 꽃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네. 아주 예쁘게 나오고. 거기서 찍으면 되겠네요. 아, 그럼. 네. 자고로 시간이 지나도 남는 것은 사진이죠. 행복한 이 순간을 사진으로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활짝 웃는 얼굴로 꽃과 함께 있으니 두 분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죠. 건강해진 무릎으로 사랑하는 남편과 두 손 꼭 잡고 웃음 가득한 꽃길만 걸으시길 기원합니다. 네, 이번엔 건강 고민 해결해보는 행복진료실 문 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진료에 앞서서 이 행복진료실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행복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사연 한의학 박사, 정형외과 전문의 박정관 의학 박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식품생명공학 차현우 박사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건강 문의해 주실 스타가 왜 자리를 비우셨죠? 원래는 앉아 계셨는데 원래 앉아 제가 살짝 들어보니까요. 오늘은 힌트를 주시면서 등장을 한다 그럽니다. 등장하실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다 같이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의 스타분 무대로 나와주세요. 아, 뭐 특징이 저는 살짝 보이는 것 같은데. 멋진 모델 워킹? 네. 워킹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아니 모델보다 더 힘들어. 행복한 아침.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리로 모실게요. 네네네네네. 아니 그런데 걸어서 들어오셨는데 뭐. 아이고 근데 지금 들어오실 때 힌트 주신다 그래서 열심히 봤는데 네. 이쁘셔가지고 놓쳤다. 아니 워낙 네. 화려하게 등장하셔서 아마 네. 뭐가 힌트지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패션쇼 하듯이 아주 멋지게 워킹도 해주셨고 네. 모델 출신의 뭐 배우분 아니실까요? 야, 근데 들어오실 때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비추는 때 딱 눈에 띄는 게 발이었던 것 같아요. 발에 파란 구두. 아, 유난히 오늘 어떻게 빼짝구두를 신고 오셨어요? 그렇죠. 구두가 힌트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 힐도 높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네. 최소 저 10cm 좀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신 분은 모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죠. 굽이가 장난이 아니었어 방금. 아무나 못 신으시거든요. 모델이 맞을지 바로 정체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을 벗어주세요. 아, 벗기 싫은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54년 차 탤런트 배우 김민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정확하게 뵀는데 뭐 15cm예요. 15cm. 네. 아니 근데 이건 15cm를 신고 반고문이에요. 어쩜 이렇게 사뿐사뿐 걸어? 그 워킹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아, 제가 사실 네. 제가 정확하게 제 나이 뭐 대한민국 국민 다 아시니까 7학년 5반이거든요. 근데 7학년 5반이 이렇게 15cm 하이힐을 신는 건 그닥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걸 신기 위해서 무척 저도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하이힐에서 절대 내려갈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 소원이 5cm만 컸더라면 10cm 컸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 키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서 그리고 패션의 완성은 하이힐이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연세를 들을 때마다 놀래요. 사실은 뒤집어서 5학년 7반이라고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요. 네. 7학년 5반이라뇨. 그렇죠. 7학년 5반인데 하이힐도 신으시고. 네, 그래서 제가 원래 48년생이니까 요즘은 연세가 어떻게 돼서 네, 4학년 8반이니까. 아니 근데 그 관절은 괜찮으세요? 그렇게 하이힐 신어도? 아니, 관절은 많이 쓰면 쓸수록 닳아지고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하이힐을 신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아침마다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동네 길을 많이 제 나름의 방법으로 제가 이렇게 종아리 이제 나이 먹으니까 알통도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젊어서는 알통이 싫었거든요. 근데 알통이 또 건강에 또 뭐가 된다며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알통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개그말도 있고 막 어디든지 그러고 다니고 있고 이 하이힐을 신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네. 오늘 하이힐의 의미는 어떤 건지 저희 주제를 밝히고 그다음에 계속 얘기 이어가죠. 주제가 뭡니까?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주제는요. 중년 괴롭히는 극심한 고통, 관절염입니다. 야, 정말 관절염 많은 분들 고통스러워하시고 많이도 겪으시잖아요. 아니 근데 저도 실감하는 게 저도 젊었을 때 고관절 다쳤는데 그게 무릎으로 와서 내가 마라톤을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어느 정도 달리고 나면 왼쪽 무릎 통증 때문에 마라톤을 못해요. 아이고.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나이 드니까 그게 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한 번 걸리면 쉽게 사라지지가 않아서 저는 뭐 제가 지금 뭐 관절염 얘기할 나이는 아닙니다만 여기 그래도 걱정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러지만 우리도 30대는요 하루에 그냥 부산까지도 뛰어갔어요. 멀쩡해서. 근데 50대고 60대고 그러면 이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오늘은
야, 근데 7학년까지 거짓말 오시니까. 잘하시네요. 왜요? 부산까지 어떻게 뛰어가시나요? 차 안에서. 차 안에서. 아니 근데 저는 오늘 김민정 선생님 보면서 그런 욕심이 나요. 저도 나중에 하이를 정말 오래오래 신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절 건강을 더 지키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찬바람 불면요. 네. 아팠던 부위하고 관절 쪽이 이제 시리다. 시려요? 맞아. 시려. 벌써. 아무래도 찬 기운에 노출되면 우리가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라도 이 교감신경계가 많이 항진이 됩니다. 피부에서 열 발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 혈관이 많이 수축하게 되는데요. 비단 이 피부 쪽에서만 혈관이 수축하는 게 아니라 관절 쪽에서도 혈관이 같이 수축하고 관절로의 영양 공급에도 다소간의 무리가 생기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통증에도 예민해지죠. 그래서 겨울철만 다가오면 추위에 노출되면은 관절통이 심해지고 무릎도 더 많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인대도 많이 경직되니까 충분히 풀어주지 않고 운동하다가 다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군요. 실제 환자의 예를 들어서 날씨가 추워지면 관절 건강에 더 신경 쓰셔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함께 보실까요? 사진 속 환자분은 62세 여성분으로 굉장히 추운 날씨에 오랫동안 버스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기다리던 버스가 오니까 급한 마음에 놓치지 않으려고 뛰다가 갑자기 무릎에서 뻑 쏠려서 그 자리에 바로 주저앉으셨어요. 바로 병원을 찾아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뭐 특별한 이상 없다고 그러고 약 먹고 지냈는데도 통증이 좋아지지도 않고 무릎이 계속 붓고 이러셔서 오셨던 분인데 엑스레이 상에는 뭐 관절염 2기로 뭐 초기 관절염 정도였는데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연골판이 파열되어 있어서 지금은 연골판 파열에 대해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집에서 스트레칭 꼭 해야 돼요. 그랬으면 저런 일 안 당했을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가다가 이렇게 장애물 이렇게 턱이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모르고 그냥 턱 뛰었는데 그대로 넘어졌잖아요. 여기 팔목이.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제 뼈가 튼튼하긴 한가 봐요. 부러지진 않았다. 근데 정말 관절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손에는 손가락 관절이 있죠. 그다음에 손목 관절, 팔꿈치 관절, 어깨 관절, 관절 진짜 많잖아요. 그러면 관절염도 그것들에 따라서 환자 수도 좀 막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우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은 국내 골관절염 환자 수는 2019년도에 벌써 4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나이만 보면 이제 50대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해서 60에서 69세에 가장 많았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여자 환자가 남자 환자보다 2배나 많았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어머님들 또 화내세요. 왜 이렇게 여자만? 그렇죠. 여성에게 더 관절염이 잘 찾아오는 걸까요? 여성에게 관절염이 많은 이유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완경이 되죠. 그러면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서 골밀도가 같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염이 좀 많이 오게 되고요. 또 여성분들이 남자보다 골반이 넓어서 걸을 때 관절이 안쪽으로 꺾이는 힘이 30% 정도 더 받게 되는데 이 때문에 O자형 다리로 변형되면서 무릎 관절 안쪽 연골이 빨리 닳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관절염은 체중, 특히 이제 중년 비만과도 관련이 깊은데요. 체중이 1kg 증가할 경우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3에서 5kg 정도 증가하게 되면서 관절 연골 손상이 더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관절염 하면 쑤시다, 결린다, 뭐 관절염이 하도 많이 들으니까. 네네. 저도 지금 새끼손가락 관절이 꺾여가지고 아직도 안 낫고 아픈데 관절염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관절염의 정의는 이 뼈와 뼈가 만나는 이런 공간에서 예를 들면 연골이라든지 뭐 인대라든지 아니면 이 겉을 싸고 있는 활막 같은 곳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통괄해서 다 그냥 관절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냥 관절염 하면 퇴행성 관절염이 아마 가장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 그러니까 전체 관절염의 약 97%가 이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됩니다. 정확한 이제 의학 명칭으로는 퇴행성 관절염 또는 골관절염이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다른 종류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화농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성 관절염도 있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외상성 관절염이나 건선 관절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대략 한 20여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관절염 하면
딱 하나인 줄 알았어요. 퇴행성 관절염. 네. 근데 생각보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손목에 파스 붙이고 있고 어떤 분들은 복대하고 다니시고 또 어떤 분들은 무릎에 이렇게 하는 거 그쵸. 있어요. 우리 산에 가보면 이거는 뭐 너무 많아. 아니 그런데 지금 저는 생각하는 게 우리 어머님들이 진짜 이 참는 거는 정말 잘하는 세대의 분들이신데도 그렇게 관절염 같은 거 오면 아파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혹시 관절염 때문에 아픈 게 뭐 수치화 된다든지 정도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기준 같은 것들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네. 자, 장민욱 선생님이 관절염 통증 점수를 오늘 가지고 통증 점수. 네, 제가 그래서 퀴즈 좀 하나 내볼까 하는데요. 자, 제가 옆에 지금 통증 점수표라고 하는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이제 비주얼 어널로그 스케일, 그래서 바스라고 부르는데요. 뭐 저도 두통 환자들한테 이 표를 많이 보여드리고 얼마나 아픈지 여쭤보기도 하는데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어떤 좀 이벤트가 될 만한 그런 통증을 나타낼 만한 것들 한번 하나씩 예를 들어서 몇 점 정도 해당되는지 말씀 좀 해보시겠어요? 저는 얼굴에 있는 표정을 한번 보시면은 아 내가 저 정도로 인상이 찌푸려졌다라는 걸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뭐 심한 통증, 네. 극심한 통증 저 부분이 네. 전 주사가 아닐까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가요? 주사를 진짜 못 맞았었거든요. 아니 근데 통증은 우리가 겪은 통증 중에 제일 아직까지는 치통이에요. 치통. 맞아. 치통인데. 아우 거긴 머리까지 아파요. 맞아요. 두통도 저 두통도 심해서. 두통, 근데 치통? 뭐 주사 맞는 거 뭐 아프긴 하다 그러지만 그래도 뭐 그냥 주사보다 글쎄 더 얼마 전에 또 병원도 다녀오시고 수술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수술 이후 많이 네. 아픈 것 같아요. 그때는 몇 점 정도이셨어요? 그거 정도가 마취돼 있어가지고 뭐. 마취 깼을 때. 네. 마취 아니 근데 녹화장에 오셔서도 항상 굉장히 아프다고 그게 한 얘기하셨거든요. 8, 그게 제일 이게 행동 불가 정도 되지 네. 않을까. 아 그래요? 또 그러면 김민정 7점? 선생님, 예. 아, 여기 계신 분들은 네. 애 다 안 낳으셨잖아. 네. 출산의 고통은 전혀 모르실 거예요. 저는 출산의 애를 고통이요? 셋을 낳아서 와. 그 출산의 고통을 너무 잘 알거든요. 네. 저는 정말 출산의 고통은 저 맨 끝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 진짜요? 맨 끝. 아, 10점. 네. 아니 근데 맨 저는 저희 아버지도 허리 때문에 아파가지고 네. 디스크 수술하고 네. 그다음에 주변에서도 왜 이렇게 관절염 통증 때문에 네네네. 무릎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엄청나더라고요. 네. 근데 출산의 고통만큼은 아니니까 네. 몇 그것도 점 정도? 만만치 않아. 5점 이상 될 것 같아요. 한 그러니까. 7점까지 갈 것 같아요. 7점까지요? 네, 최대 7점까지 보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사는 앞으로 좀 해주세요. 주사는 저기 있을 게 아니에요. 주사는 앞으로 해주세요. 네. 주사 맞은 거 조금 앞으로 이동시켜드릴게요. 아, 주사 정도야 뭐. 너무 엄살쟁이처럼 보이잖아요. 자, 우리가 환자들한테 이런 예를 듭니다. 대체 어느 정도로 아프신 거냐를 말씀드리고자 할 때, 보통 주사 맞을 때는 한 3점 정도 아프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가기 잘했네. 네. 7점이요, 아까? 3점 맞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 출산의 고통을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환자들에게 출산의 고통을 설명할 때 대략 8, 9점 정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산모에 따라서는 좀 다르지만 뭐 7점에서 9점 사이를 보통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 굉장히 심한 고통이죠. 이때부터는 일상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차 박사님은 아까 수술하고 나서 대략 한 6, 7점 정도 느끼셨다고 했는데 치과 가서 치료받아 보신 적들 있죠? 있죠. 이 치통이 저희가 대개 약 4, 5점 정도 된다고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는데요.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이재용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이 관절염으로 인한 고통 그 점수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7점 정도로 평가하기도 하고요. 높게 보시는 분들은 8점 이상 부르기 굉장히 아파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관절염의 통증이 거의 출산의 고통에 버금갈 정도로 엄청난 통증이라는 거죠. 네, 관절염이 그 정도로 아프군요. 출산에 버금갈 정도로. 더군다나 좀 서서히 계속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진짜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김민정 씨가 처음에 우리 나올 때도 지금 7학년 5반임에도 불구하고 큰 오픈 하이힐을 신고 정말 사뿐사뿐 이렇게 보셨죠. 네. 저는 정말 여자들 대단한 게 출산도 있지만 저 하이힐을 신고 그렇게 걸어다녀요. 네. 너무 신기한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갔다 왔습니다. 보고 얘기 나누자. 김민정 씨의 초대를 받고
찾아간 곳은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촬영 현장.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은 민정 씨? 배우가 노래를 부르는 이유, 드라마 촬영이라도 있는 건가요? 우절초 같은 나의 어머니 정읍대. 조금 아이고 힘들다. 이게 아니 여기 지금 어떤 현장인가요? 네, 제가 뒤늦게 트롯 가수로 좀 도전을 했어요. 이 나이에. 그래서 좀 더 늦으면 이제 80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지금 더 늦기 전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여기 뮤직비디오 찍는 현장입니다. 56년차 배우에서 새로운 꿈을 찾아 가수로 데뷔한 민정 씨. 그녀를 흐뭇하게 지켜보는 한 남자. 네, 지금 제가 부른 노래 작사가 신동일 씨고요. 아, 작사가 신동일입니다. 네, 저희 한 집에 살고 있어요. 아, 남편분 되시죠? 그 우리 아내가 노래를 좀 해요. 근데 좀 자기 노래를 제가 해주고 싶어서 그 어머니, 이게 저희 장모님이죠. 장모님이 정읍댁이에요. 그래서 장모님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고 노래를 부르면 눈물이 자꾸 난다고 하더라고. 어머니의 그리움을 진솔하게 담아내는 민정 씨. 이날을 위해 14년을 준비했답니다. 그 뒤에는 남편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죠. 다리 아프시죠? 힘들어. 그냥 서 있기만 해도 힘든데.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 밖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발끝치기도 하고. 높은 신신을 쓸 때 발목 좀 이렇게 풀어줘야 발목 부상을 안 입죠. 좀 이렇게 유연하게 좀 스트레칭을 해서 풀어줘야 돼. 무릎, 발목, 발가락, 발끝까지. 민정 씨의 건강관리법 스트레칭. 여보, 이리 좀 와봐. 당신이, 우리 남편이 진짜 이걸 해야 돼. 근데 우리 남편이 이걸 잘 안 해. 당신 이렇게 들어봐. 일자로. 이렇게밖에 못 들어. 나처럼 일자로 하는데. 일자잖아. 그게 일자야? 좀 더 올려? 아이고. 그전에는 저는 이제 목발 짚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지팡이 짚고. 양쪽 목발도 짚고. 양쪽도 짚고 한쪽도 짚고. 뭐 퇴행성 관절염하고 통풍성 관절염 때문에. 그전에는 어떻게 걸었냐면은 내 걸음걸이가 이랬어요. 이러고 걸었어. 제자리 뛰기도 못했어. 이거 못했어요. 기적이야. 당신 개그 봐. 지금 이거 하잖아, 이거. 당신 지금 그거 해봐. 이거 못했어, 이거. 극복한 게 이제 사실 이 사람 잔소리지. 밑으로 쫙 발레리나처럼 이렇게 또 쥐날 정도로 됐어. 안으로는 됐어. 또 뒤로 옳지.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건강 극복. 잘했어? 아유, 아직 멀었어. 여보, 아직 멀었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뭔가를 챙기는 남편 신동일 씨. 아니, 그새 누워 있어요? 아유, 공주마만 누워 있어도 돼요. 이걸 드시고 예. 오늘 이래저래 고생했으니까. 힘들었어. 나 힘들었어. 이게 기름칠이야. 아유. 아내의 관절 건강까지 챙기는 사랑꾼이네요. 나는 완샷이야. 나는 이렇게 우아하게 빨대를 먹어야 돼. 내 나이에는 칼슘이 팍팍팍팍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이거를 보충해주는 먹는 칼슘이에요. 하루에 한 번만 먹어야 돼요. 그래도 충분해요. 그날 오후 마당에 있는 집의 품격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민정 씨입니다. 햇살 좋은 날 비타민 D를 마음껏 받으며 마당에서 운동하는 모습.
이거 1번. 정말 6, 7, 8.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허리도 꺾여요. 이렇게 꺾여. 이렇게 꼬아주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올해로 74세. 무리한 운동보다는 매일 스트레칭을 한다고 하네요. 이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끝에서부터 모든 모세혈관 구석구석. 아침엔 더 많이 하고 1시간 해요. 난이도가 좀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 여보, 응? 이건 할 수 있잖아, 당신. 아이, 여기 와서 그걸 내가 같이 어떻게 해. 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당신이 안 되는 데까지만 하면 돼. 이렇게. 응? 이렇게. 응? 내려갈 땐 숨을 뱉고 숨을 쉬면서 올라가. 그러면 쉬어. 숨을 쉬면서 올라가. 업, 다운, 업, 업, 업. 땡겨. 최대한 땡겨, 이렇게. 땡겨서 열. 힘드신가 봐요. 허리 풀어줘요. 너무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나 이 사람 힘들어. 100분의 1만 따라해도 힘들어. 다른 건 하는 거 별로 운동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이거 하나만은 아침에 꼭 제가 만약에 9시에 일이 있다 그러면 7시에 일어나서 이 운동 1시간 하고 그다음에 준비하는 거. 들이쉬고. 남편의 트레이너로 나선 민정 씨. 모두 남편의 관절 건강을 위해서겠죠. 오늘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랬으니까 우리 배고프니까 우리 먹기 위해서 사는 거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오케이. 가지야. 하늘은 높고 청명하고 여보 이렇게 우리 건강한 다리로 두 다리로 걸어서 이렇게 손잡고 산책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축복이야. 얼마나 감사해. 내가 맛있는 거 먹읍시다. 오늘 연상연하 원앙 부부가 선택한 메뉴는 바로 담백하고 쫄깃한 오리백숙입니다. 역시 건강에 진심인 부부네요. 맛있게 드십시다. 짠. 이렇게. 쉽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부부의 탁월한 선택. 고단백의 저칼로리 게다가 칼슘이 풍부해 뼈 건강과 관절염 예방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아유, 이거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니까. 그러니까 일단 체중에서 좀 자유롭죠. 네? 몸이 가벼워야 또 관절이 좋아지니까. 확실히 체중하고 관절하고는 완전히 진짜. 사랑으로 만나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는 두 사람. 이게 건강이란 뭔가요? 내가 또 건강해야 또 그런 사랑도 줄 수 있고 또 고마움과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으니까 첫째 내가 건강해야 되겠죠. 죽는 날까지, 죽는 순간까지 내가 누구의 뭐 수고를 빌어야 된다라는 그 입장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이란 내가 나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돼요. 건강하자. 건강합시다. 부부가 건강을 지켜가는 길에 대단하고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꾸준한 스트레칭, 이것이 민정 씨의 건강 비결이었습니다. 아니 저보다 운동을 더 잘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저렇게 꾸준한 관리도 있지만 네. 저 부부 금슬하고 저 자연 환경에서 살잖아요. 네. 보기만 얼마나- 해도 막 에너지가 느껴지고요. 네. 정말 워너비 부부가 확실합니다. 잘 봤습니다. 네. 관리 너무 잘하고 계셨고요. 네, 본격적으로 또 다음. 관절염 작아진다 했어요. 방금. 네, 오늘은 특히 무릎 관절염 자가 진단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를 이제 낙점을 하실 겁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면 오늘은 우리 스타 김민정님과 차 박사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죠. 네. 아니 저 빼짝꿍도 좋습니다. 어떻게? 상관이 없어요. 와.
이거 너무 예쁘네요. 네. 두 분 매트 위에 편하게 한번 서주시겠어요? 서요? 네. 섰습니다. 매트 위에 그냥 쓰라고요? 편하게 쪼그려 앉았다가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앉아요? 이렇게? 네, 편하게. 예, 편하게. 양반다리나 쪼그려 앉았다가 쪼그려 앉으라고요? 예. 이렇게. 네. 그랬다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요? 예. 아유.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실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예, 통증이 느껴지고 시큰거린다. 관절염의 증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혹시 한번 그런 증상 해보시죠. 있으셨나요? 그냥 일어나가지고 몰랐는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파서 소리 지르신 거 아니었어요? 이거 추임새예요. 이게 몸 움직인다라고 하는. 자, 한번 한번 일어나 보시죠. 아이고, 아니 근데 정말 어느 날 엄마가 앉았다 일어날 때 아이고 그거 했는데 제가 앉았다 일어날 때 하게 되고 무릎을 짚고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데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런 건 있는데 소리는 안 나는데 약간 좀 시큰거리는 느낌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그래요. 것들이 다들 이제 관절염의 초기 이제 증상일 수 있으니까요. 자가 진단할 때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뒤로 돌아서서 뒤로 돌아서. 예, 발 뒤꿈치를 붙이고 네. 예, 딱 서주십시오. 우리가 보통 이제 관절염이 진행될 때 특히 이제 오다리인 분들 많으신데요. 우리가 이제 집에서 이런 이제 얇은 책으로 다리 사이에 이렇게 끼워 봅니다. 꼈을 때 우리 차 박사님 잘 유지가 되죠. 네. 그래도 굉장히 다리가 반듯하고 좋으신 상태고요. 지금 엉덩이에 이렇게 힘을 엄청 주고 있어요. 소외돼. 이렇게 반듯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건강 관리하면서 근육 관리만 하시면서 지내면 되는 정도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는 안 껴봐요. 좀 증상이 좀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오대로 많이 벌어지는데 자 우리 김민정 배우님 네. 보면 어떠실까? 아니 아예 들어가. 아예 들어가지가 않아요. 우와. 그냥 자랑하고 싶으셔서 아마 보여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반듯한 다리를 갖고 계셔서 관절염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좀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네. 이제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다리를 쭉 뻗고 한번 앉아봐 주세요. 쭉 뻗고요. 네.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쭉 뻗으시고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오금이라고 부르는 이제 다리의 뒤쪽, 무릎의 뒤쪽이 바닥에 닿는지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금 부위가 바닥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떠 있는데? 네. 차 박사님은 운동화 때문에 조금 더 뜨는 그런가? 건가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뜰 것 같은데? 좀 떠요 살짝. 이렇게 손을 넣어 보셔서 내 손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가 되면 떠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관절염이 좀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관절염이 진행을 하게 되면 무릎 안에 이제 관절면이 좀 울퉁불퉁하게 되고 연골판 파열이나 연골 손상이 되면서 다리가 다 펴지기가 좀 힘들어지고요. 무릎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가 수축되면서도 펴기가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관절염을 보여주는 증상들이 되겠습니다. 손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잘 들어가요. 여기서 봐도 안 들어가요. 네. 이야. 너무 반듯하시고. 근데 차 박사님은 여기서 봐도 떠 있어요. 이거 나도 뜨던데. 네.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 포함해서 이제 무릎 관절염이 이제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 방법 가볍게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집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자가 진단법들 정리해서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다음에 운동법 이제 안내가 될 운동법도 겁니다. 알려주셔야죠. 네. 자, 저게 이제 눈이 가물가물해서 글씨가 조그매가지고 많이 걸으면 갑자기 2, 3일 이상 통증이 지속된다. 계단을 오르거나 내리거나 등산 시 힘들다. 무릎이 붉고 물이 찬다. 앉았다가 일어날 때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생긴다. 뒤꿈치, 무릎 뒤쪽, 바닥에 지금 얘기하신 게 다 있네. 네. 정리해 본 겁니다. 자, 이번에는 모사은 선생님의 행복 처방전을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볼까요, 모사은 선생님? 오금 운동. 조금 전에도 우리 박정관 원장님께서 오금이 뜨면 안 된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저는 운동법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제가 한번 가볼까요? 예인 아나운서님이 좀 네. 도와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무릎이 솔직히 말하면 네. 딱 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벌써 때문에 이미 네, 벌써 제가 한번 이제 수건을 일단 배워봐야 하나 될 것 좀 같아요. 받아 주시고요. 네. 아까도 말씀이 이제 우리 박종환 원장께서 해주셨지만 오금이 뜨기 시작한다라는 건 결국 이쪽 뒤쪽 근육이 짧아졌다는 얘기가 돼요. 제가 다리 잠깐만 좀 오늘 이렇게 보여드린다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네. 우리 대퇴사두근하고 후면에 있는 이 근육들이 튼튼해야지 내 무릎이 건강할 수가 있는 건데 오금이 안 닿기 시작한다? 그거는 이쪽 근육이 짧아져서 그렇고 나이가 먹으면 차 박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먹으면 누구나 짧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거를 필 수 있는 운동법은 잠깐 좀 앉아보실까요? 네, 앉아볼까요? 앉아서 오금 쪽에 요 수건을 돌돌 말아가지고 준비를 해주세요. 돌돌. 네, 이렇게? 돌돌 말아서 준비해서 놔두시고 오금이 이 위로 올라오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오금이 위로 올라오게끔. 아, 네. 요렇게? 맞습니다. 이게 평소에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하고 싶어도 이렇게 딱 수건조차 안 닿아요. 수건조차 안 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발가락을 내 몸 쪽으로 스트레칭 해주시는 거예요. 당겨요? 쭉. 좋습니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되면 앞뒤 근육이 같이 자극이 되면서 짧아졌던 근육이 길어지게 되니까. 네. 지금 요 허벅지 쪽으로 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네, 네. 예인 씨도 보니까 조금 떴네. 아니 근데 김 선생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딱 그때인데. 난 놀랍네. 7학년이신데. 네. 그러니까 평소 내 무릎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루에 뭐 이거 한 20-30개 정도? 20-30개? 네, 한쪽 다리씩 번갈아 가면서 20-30개 해주신다고 그러면은 순식간에 무릎에 있던 어떤 뭐 통증이 싹 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쭉 한번 당겼다가 한번 풀어주고 네. 당겼다 풀어주고 이런 풀어주고. 식으로 20번에서 맞습니다. 30번 정도. 네, 그렇게 해주면 돼요. 알겠습니다. 잘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금 운동은 뭐 TV 보시면서도 그냥 간단하게 해볼 수 있으니까 네. 꼭 같이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금 운동을요. 뒤꿈치로 걸어 다녀요. 뒤꿈치로 뒤꿈치로 걸어 다녀요. 그렇죠. 그래도 인대가 쭉 늘어날 수 있는 네, 뒤꿈치로 스트레칭법일 것 다니고.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차윤원 박사님인데 MSM 시기유황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아, 유황, 뭐, 유황 오리. 그렇죠. 엄청 들어봤는데. 어. 시기유황. 일단은 뭐 시기유황은 한글이니까 알겠는데 위에 MSM 있으니까 영어니까는 일단 모른다. 좀 이렇게 낯설다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들어가면은 참 쉬운 내용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유황오리라고 하는 거 뭐냐. 우리가 황이라고 하는 게 몸에 꼭 필요한 무기질 중에 하나고 먹어야 되는데 이게 직접 황을 먹으면 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리한테 먹여서 독성을 완화시키고 없앤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먹은 게 바로 유황오리의 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MSM 시기유황은 뭐냐 하면은 이제 과학이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화학적으로 독성이 있는 황에다가 다양한 다른 원소들, 그러니까 산소나 수소, 그다음에 탄소 같은 것들 붙여갖고 이거를 먹을 수 있는 형태의 무독 상태로 만든 거, 그거를 시기유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거 굳이 그렇게 독이 있어서 못 먹는 걸 그래. 그거를 없애가면서까지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게 바로 뭐냐면 이 황이라는 게 인체를 구성하는 필수 무기질 중에 하나예요. 어디에 있느냐? 피부나 근육, 뼈, 손발톱, 머리카락, 그리고 인체 곳곳에 이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부족하면 이 기능들이나 장기들이 제 역할이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황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절염이 될 수가 있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알레르기나 탈모, 피부질환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챙겨 드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 MSM을 우리 진통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페니실린, 항생제,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인 톨부타미드, 피부병 치료제인 설파민 등에도 유황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영양의학자인 우리 칼 파이퍼 박사는 20세기가 비타민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MSM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영양분 섭취할 때 음식으로 섭취하잖아요. 이를테면 과일을 먹으면 비타민을 섭취하는. 네. 근데 MSM
이 식이 유황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식품 속에도 이 유황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먹어서는 사실 그 양을 충분히 충족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죠.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일일 이 유황의 섭취량은 사실 1,500에서 2,000mg 정도인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다른 음식 속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 유황의 함유량 한번 살펴보면요. 마늘 같은 경우가 약 5ppm 정도가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우유가 3.3에서 8.2ppm, 커피가 1.6ppm, 토마토가 0.86, 맥주가 0.14ppm 정도로 굉장히 그 함유량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늘로 만약에 1,500에서 2,000mg 정도의 일일 권장 섭취량을 다 채우시려면 한 200g 정도는 드셔야 될 거예요. 마늘 200g. 몸이 자라면 입이 얼얼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식품으로 섭취하기는 참 어렵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죠? 거기에다가요 또 요즘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땅도 바뀌고 습질도 바뀌고 그다음 토양 그 하늘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들 때문에 황이라고 하는 것들의 조성이 바뀌면서 자연 속에서 음식으로 전이되는 양들도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럴 때는 식이유황을 외부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이 황은 노화가 되면서 감소하게 되고 감소했으면 다시 생겨주면 고마울 텐데 다시 생성이 되거나 합성이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관절염 환자의 연골 속 황의 농도가 정상인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감소한 걸 보면 외부 섭취를 통해서 이 체내 황의 적정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노화로 인해서 연골 속에 황의 농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MSM을 통해서 이 식이유황을 통해서 관절의 그 유황의 농도를 맞춰준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 관절염은 통증이 생기면 이미 염증이 발생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통증이 원인이 되는 염증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의 그래서 관절염 치료제나 진통소염제에는 이제 콕스2를 저해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즉 MSM이 콕스2의 발현을 감소시키면서 항염, 항통증 효과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형외과 가면은 이 염증을 그냥 두면은 관절염이 된다고.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주사를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MSM이 염증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그리고 또 하나 탈모에도 효과가 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 다 맞는 말씀이고요. 실제로 그래서 관절염을 앓고 있는 분들, 그리고 관절에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MSM으로 실험을 했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관절염 때문에 통증을 겪는 40세에서 90세 사이에 50명에게 MSM을 12주간 섭취를 시켜봤더니 통증 지수는 42에서 34로, 뻣뻣함 지수가 46에서 36으로, 그리고 강직도가 39에서 33으로 각각 다 낮아지는 이런 뛰어난 개선 효과가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요통으로 물리치료나 진통제 치료를 받았지만 개선이 잘 안 됐던 환자에게도 이 MSM을 섭취하게 했더니 통증 지수라든지 강직도의 지수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MSM을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 궁금한데 지금 보시면 액상형으로 이렇게 저희 앞에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 한약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다 같이 마셔볼까요? 야, 이게 실제로 MSM이 조금 쓴맛이 세거든요. 그렇죠. 근데 괜찮네요. 한약? 그쵸? 그냥 한약인데 왜 한약? 맛있는데요? 먹을만한데. 마실만한데. 근데 괜찮은데요? 이게 항염 효과도 있다 이러면 관절염뿐이 아니고 면역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염증이 개선되었다는 것은 이 면역력이 향상이 됐다는 건데요. MSM이 면역력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해 본 거에 따르면 면역계에 의한 만성 염증 반응의 알레르기성 B형 환자 50명에게 MSM을 30일간 섭취하게 하고 경과를 살펴봤더니 섭취 10일 만에 가려움증, 기침, 숨가쁨 등의 알레르기 증상이 개선이 됐고요. 섭취 중단 후 3주 동안도 이 효과가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호흡기, 감기 뭐 이런 가지 이제 신경 쓸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폐렴도 걱정이 되고 그러는데 이 MSM이 도움이 된다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이 MSM 적용 시험을 해본 결과 혈당 수치 및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고
대사 기능 장애의 개선에도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원리를 잘 살펴보니까 우리가 과체중일 때 생성되는 몸속의 독소와 노폐물을 MSM이 염증으로 인식을 하면서 그것들을 제거하고 그 과정 중에서 체중이 감량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MSM 섭취가 비만이나 당뇨와 같은 다른 질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MSM의 효능, 이게 다가 아닐 것 같은데요. 염증을 만들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게 활성산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활성산소를 우리 몸에서 배출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MSM의 글루타티온이라는 항산화 물질을 생성해서 활성산소를 잘 배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MSM을 섭취한 다음에 운동을 했더니 운동 후에도 산화 스트레스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MSM 섭취 시 주의사항도 있겠죠. 자, 일단은 그 식약처에서 인정을 받은 기능성 인정을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식약처에서 일일 권장량은 1,500mg에서 2,000mg이니까 이 양을 지키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아울러 임산부나 유아,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서는 전문의와 상의가 필수적입니다. 네, 오늘은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별히 김민정 씨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인데 10월 시작되면서 또 연휴예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쉬잖아요. 네, 설레는 마음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가올 연휴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연휴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